예, 공인노무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저는 베리타스 법학원에서 공인노무사 강사를 했었고요. 지금 티치온에서 공인노무사 강사를 하고 있는 김대현 강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공인노무사 경영조직론 2021년 제2차 시험 출제 예상 문제 12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시험지가 긴데요. 예, 요즘에 그 경영조직론 쪽은 사례형으로 많이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좀 길게 내봤습니다. 자, 제 12문입니다. A 회사의 주지사장님은요, 신규 임용되셔서 비전 선포식을 진행하고, 자꾸 이제 A 회사의 중장기 경영 전략을 재수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조직 구성원들을 위한 영감적 동기부여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회사가 나아가야 될 미래 비전, 중장기 경영 전략들을 재수립하면서 제시를 하게 되면 조직 구성원들을 위한 영감적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효과가 있죠. 자, 또한 조직 구성원들에 대해 개별적 관심을 보여주려고 하며 지적 자극을 위해서 매주 CEO 메시지를 사내 방송으로 조직 구성원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자, G 사장님은 상기 리더십 발휘를 통해서 변화 방향성을 조직 구성원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자, 중장기 경영 전략과 연계된 단기 사업 계획을 조직 성과 지표들과 인사성과 지표들로 연결시켜 어, A 회사의 목표들 달성에 기여하는 직원들에게는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조직성과 지표들에는 물론 재무성과 지표들이 포함된 겁니다. 자, 경영성과급은 성과 연동형 연봉제 시스템을 통해 지급이 될 예정이고요. 자, G 사장님은 이와 동시에 승진 시스템을 정비하여 죄송합니다. 역량이 뛰어나고 인사고가 등급이 단연간 높으며 연수평정 점수가 80점 이상인 조직 구성원들에게 승진 기회들을 제공함으로써 거래적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50점짜리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배점은 10점, 30점, 10점으로 제가 했고요. 1번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이고요. 10점입니다. 자, 이번에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을 비교하시오. 30점이고요. 3번에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그래서 10점, 30점, 10점이 돼서 50점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형태의 시험 문제가 나오면 1번 먼저 서론에서는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을 먼저 언급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주어진 사례의 A회사 지사장님은요,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조직의 발전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이하에서는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의 의의에 대해 설명하고 양자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또한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이번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의 의의. 자, 먼저 첫 번째 거래적 리더십. 영어로는 transactional leadership입니다. 이것의 의의입니다. 자, 영어 표현은 자신이 없으시면은 안 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틀리게 쓰시면은 오히려 감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꼭 이제 자신이 있는 분들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교수님들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없으시면은 그냥 한글로 쓰셔도 됩니다. 그죠? 자, 거래적 리더십은 리더와 추종자 간이 사회적 교환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죠? 번즈, J.M. 번즈라는 교수님은요. 교수님은 이제 리더십이란 한 개인이 어떤 행위나 보상, 인센티브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바람직한 행동들을 일으키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리더와 부하 직원들 간의 교환이나 거래가 일어난다는 것이고요. 이를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부릅니다. 즉, 자, 리더분들은 부하 직원들이 원하는 보상 편익들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부하 직원들로부터 리더가 원하는 업무 성과들을 제공받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사례에서 A회사의 주지사장님은 단기 사업 계획과 연결된 성과 연동형 연봉제 시스템과 승진 시스템을 인센티브 제도들로서 채택할 예정입니다.
자, 이게 이제 조직생활 하시다 보면은 이 부하 직원들의 성과에 플러스 알파를 하시게 되면 직장 상관분들의 성과가 되고, 그것이 그 조직, 직장 상관분들의 결국에는 그 조직 내에서 어떤 생존, 그죠? 예, 생존이라고 하는 것이 그 부하 직원분들의 성과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장 상관분들은 부하 직원분들과 이렇게 거래적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하 직원분들이 좀 더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면 그것에 플러스 알파 된 것이 자기가 성과가 되는 거죠. 그런 형태로 이 피라미드형 보통 관료제, 보통 일반적인 이제 조직 구조, 기업 조직 구조 또는 공공기관들과 정부도 있습니다만은 이 민간 기업들의 조직 구조 내에서는 예, 이런 거래적 리더십이 의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번에 변혁적 리더십,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 자, 영어 표현 확실하지 않으시면 안 쓰셔도 됩니다. 이것의 의의를 보겠습니다. 자, 변혁적 리더십은 부하 직원들에게 개인의 자유, 평등, 평화 등 수준 높은 차원의 가치에 호소하여 그들의 의식을 고양함으로써 한층 더 높고 넓은 기여를 이끌어내는 리더십이 되겠습니다. 즉, 변혁적 리더십은 부하 직원들의 신념, 가치, 욕구의 변화를 도모하여 성과를 이끌어내는 리더십이 되겠고요. 그래서 B.M. 바스 교수님은 변혁적 리더십이 거래적 리더십보다는 우월하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변혁적 리더십이 네 가지 요인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축약해서 어떤 책에서는 5가지로 보시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축약해서 4가지만 제시를 해드릴게요. 자, 1번 이상적인 영향력, 영어로는 idealized influence입니다. 자, 부하 직원들에게 비전과 사명감을 제공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부하 직원들이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개별 고려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제가 다 시험 문제 지문에 다 넣어드렸어요. 그죠? individualized consideration. 자, 부하 직원들에게 개별적 관심을 보여주고 부하 직원들을 독립적인 존재로 대우하며 조언해 줍니다. 자, 3번의 지적 자극입니다. intellectual stimulation. 이해력과 합리성을 드높이며 사려 깊은 합리적인 문제 해결을 하도록 촉진합니다. 자, 네 번째는 영감적인 동기부여입니다. inspirational motivation 얘기했습니다. 매력적인 비전을 전달하고 상징을 사용하여 부하 직원들의 노력을 집중시키며 적합한 행동의 모델이 되는 것에 관계됩니다. 자, 주어진 사례의 A회사 지휘사장님은요, 상기 요인들을 활용함으로써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시죠. 비전 선포식, 중장기 경영 전략의 제수립 및 CEO 메시지가 변혁적 리더십의 발휘 수단들로서 채택이 되었다. 그죠? 이렇게 저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3번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을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개념의 차이입니다. 1번 거래적 리더십이죠. 자,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규정된 과업 행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강화 기제들을 활용하는 리더십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인센티브 구조들을 활용해서 부하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리더십이 되겠습니다. 2번 변혁적 리더십이고요.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 구성원들이 개인적 이익을 초월한 조직 차원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모시키는 동시에 조직 구성원 개인이 성장과 발전을 위한 노력도 동시에 투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리더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어떤 단기적인 인센티브 측면보다는 중장기적인 미션이나 비전 이런 것들을 이제 직원들에게 부하 직원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영감적인 동기부여도 되면서 개별 고려나 지적 자극을 통해서 뭔가 그죠? 예, 지식 내용들을 전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이제 육성을 하는 그런 형태의 리더십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번에 목표의 차이입니다. 1번 거리적 리더십입니다. 거리적 리더십의 주된 목표는 주로 단기적 안목에서의 효율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변혁적 리더십은요. 변혁적 리더십의 초점은 주로 장기적 관점에서의 조직 효과성과 관련이 있는 리더십 행동이 되겠습니다. 단기와 좀 중장기적인 행동이 좀 다른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니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이제 주된 포인트가 좀 다르다. 포인트군요. 그죠? 주된 포인트들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성 요소들의 차이를 저희가 보겠습니다. 1번 거래적 리더십의 구성 요소들을 보시면요. 거래적 리더십은 조건적 보상,
contingent view. 그러니까 만족스러운 업무 수행에 대해서 보상을 제공하고요. 능동적 예외 관리. 자, active management by exception 이라고 해서요. 업무 수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지속적으로 과정을 살피고 문제 발생 시 수정. 자, 그 다음에 수동적 예외 관리라고 있어요. passive management by exception. 문제 발생 시에만 개입하여 수정 등의 특징 요소들을 구성 요소들로 하고 있습니다. 2번.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 요소들을 보시면요. 변혁적 리더십은 이상적인 영향력. 앞에 이제 보셨죠. idealized influence, 개별 고려. 조직 구성원들을 개별 고려를 하는 겁니다. individualized consideration, 지적 자극. 그러니까 지식을 축적하고 배워서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제 자극을 하는 것이죠. intellectual stimulation, 영감적인 동기부여, inspirational motivation. 그러니까 미션이나 비전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조직 구성원들이 뭔가 이제 감정적으로나 이렇게 지식적으로 이렇게 보양이 돼서 지식으로 그죠? 지식이라는 측면에서 그죠? 예, 그런 지식 측면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영감적인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리더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의 이제 되게 특징 요소들을 구성 요소들을 합니다. 자, 4번 효과의 차이고요. 1번 거래적 리더십은요. 그 거래적 리더십은 주어진 목표 달성 자체에 집중하는 리더십이니까요. 조직 구성원의 성과를 어느 정도는 향상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인센티브들을 제공해서 업무 성과들을 확보하는 그런 리더십이 되겠고요. 2번 변혁적 리더십은요. 변혁적 리더십은 거래적 리더십보다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이 교수님들이요. 다 설문조사들을 활용해서 설문조사들 등을 활용해서 이제 활용하셔서 이제 계량 분석들을 하셔서 저희가 도출하신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혁적 리더십. 실제로 이제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 구성원들의 소속감과 응집력, 몰입, 효능감, 직무 만족도, 조직 시민 행동, 리더에 대한 신뢰 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조직 시민 행동은 이제 그 공식적인 성과 목표 외의 행동, 공식적인 성과 목표 달성 외의 행동이죠. 그래서 이제 그 조직 시민 행동을 하게 되면은 공식적인 목표 외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조직 구성원들을 돕는다든지 해서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행동. 그죠? 조직의 성과 확보 및 개선, 향상에 도움이 되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더에 대한 신뢰 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자, 5번 보완성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1번 거래적 리더십의 증분 효과를 먼저 보시면요. 변혁적 리더십의 효과를 통제했을 때에는 거래적 리더십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혁적 리더십이 존재하는 상황 하에서 거래적 리더십 행동이 추가로 투입된 경우에는 성과 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이 이제 약간은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만 동일한 리더분이 이 두 가지 리더십을 동시에 발휘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래적 리더십의 증분 효과라는 측면에서 이미 변혁적 리더십이 존재하는 상황 하에서 거래적 리더십 행동이 추가로 투입된 경우에는 성과 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변혁적 리더십의 증분 효과를 보시면요. 거래적 리더십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 하에서 변혁적 리더십 행동이 추가로 투입되면 성과가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거래적 리더십의 효과를 통제한 뒤에도 유의한 이런 것들이 통계 분석 내용들을 다 반영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다중회귀 분석들을 많이 활용해요. 조절 변수들을 활용해서 유의한 significant, 그죠? significant 추가 증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는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이 양립 가능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의 관계를 저희가 좀 보시면요.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을 상호 배타적인 것으로 볼 수는 아까 양립될 수 있다고 보셨죠? 양립될 수 있다고 제가 봤습니다. 네, 연구 결과들을 활용한 결론이 되겠고 결과가 되겠고요. 자, 경제적 사회적 그죠? 경제적 사회적 환경이 변혁기를 맞아 조직이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비전을 제시하고 조직 구성원이 신명 넘치는 충성심을 확보하기 위해 변혁적 리더십이 필요하지만 조직의 거시적 변혁을 흡수한 이후에는 구체적인 정책과 내부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또한 보상과 처벌을 근간으로 하는 거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정부의 정책도 됩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기업 공공기관들도 있습니다만 기업 조직과 관련된 그런 관리 정책, 매니지먼트 팔러스나 뭐 스트래터지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걸 또 집행하는 내부 관리, 그래서 이제 그 비즈니스 팔러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정책은 그래서 그런 거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기관들이나 이제 공공기관의 CEO분들이나 이제 정부 같은 경우에 5년마다 정권 교체가 있죠. 그게 이제 집권 여당이 유지되는 경우 있고 야당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어찌됐건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정권 초반기에는 이제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이 동시에 쓰입니다만은 변혁적 리더십에 좀 더 비중이 큰 것이고요. 그 이후로 이제 가면서 점점 이제 거래적 리더십의 비중이 커지는 형태가 되어 있고요. 민간 기업 조직들 같은 경우에는 민간 기업 조직들도 CEO가 바뀔 수 있죠. 또 CEO가 유지되실 수도 있고요. 그 CEO가 바뀌실 때 CEO분들이 바뀌실 때 이제 그 초반기에는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이 모두 활용이 되지만 좀 더 이제 변혁적 리더십의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이후 CEO분들이 이제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거래적 리더십의 비중이 점점 높아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주어진 사례의 A회사 주의사장님은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A회사의 비전 선포식을 진행한 뒤 중장기 경영 전략을 재수립하고 변화된 가치 방향성을 CEO 메시지를 통해 조직 구성원들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A회사의 주의사장님은요, 거래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중장기 경영 전략과 연결된 단기 사업 계획을 조직 성과 지표들과 인사 성과 지표들로 하부 전개한 뒤 이 조직 성과 지표들에는 재무 성과 지표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달성률들을 성과 연동형 연봉제 시스템과 승진 시스템, 역량평가도 진행, 여기에 연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역량평가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진행이 될 수 있는데요. 현재 조직 구성원들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 요소들을 이제 향상시키는 목적의 역량평가도 있고요. 승진 과정에서 승진 대상 직위가 요구하는 그런 여러 이제 그 리더십 요소들을 여러 이제 그죠? 직위 요소들을 부하 직원분들이 가지고 있으신지를 이제 평가하는 목적으로도 이렇게 쓰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상기 내용은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의 조화 관계를 잘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번 결론입니다. A 회사의 주의사장님은요,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을 잘 발휘함으로써 A 회사의 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조직 구성원들이 협조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거래적 리더십하고 변혁적 리더십을 저희가 보셨고요.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기업이 보통 이제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그죠? 기업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무엇보다도 그 리더십이 잘 발휘될 필요가 있고요. 이 리더십이 잘 발휘가 됐을 때 그 기업의 성과가 확보가 되고 또 조직 구성원분들도 동기부여가 잘 돼서 그 기업 조직이 발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동기부여라는 것도 리더십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십하고 조직 문화, 동기부여 이런 내용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공인노무사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공인노무사 수험생 여러분들이 다 2021년 공인노무사 시험 제2차 시험과 1차 시험은 이미 합격을 하셨을 거고요. 또 내년 준비하시는 분들은 내년 뭐 유예되신 분들은 1차 시험 그대로 하시는 분들은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다 합격하시고요. 그리고 올해하고 내년에 제 3차 면접 시험에도 다 합격하셔서 전부 합격하셔서 이렇게 최종 합격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예, 공인노무사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강한 성공을 기원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